첫 발표를 해주실 분은 신민식 박사님입니다. 신민식 박사님은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과 박사과정을 마치셨고요. 미사협 공동대표, 대한사랑 이사로 계십니다. 발표 주제는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본 고려 서북계 위치 고찰입니다. 그럼 신민식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이게 논문을 요약한 PPT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논문의 어떤 그런 것은 이렇게 다운을 받으셔서 좀 자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압록강 이남의 강동 육주설이죠. 원래 이제 육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육주인데 거기에 이제 강동이라 붙여서 일반 학계에서는 강동 육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강동 육주가 압록강 이남이다라고 역사 교과서에 지금 현재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강동 육주가 사실은 압록강 이남이라고 하는 그 설이 확정이 된 게 일제 강점기 시대 이후인데요. 사실은 그 이전에는 사료를 보면 고려 때 또 요나라 요사 금사를 보면 사실 강동 육주가 아니라 요하 근처의 어떤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 지리적인 지명을 비교하면서 어느 설이 맞는가, 강동 육주설이 맞는가, 아니면 요하 근처의 육주, 서북계 육주를 저는 이제 논문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서북계 육주가 맞느냐, 강동 육주가 맞느냐라는 것을 역사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살피지만 왜 거란은 그토록 1차 때는 외교적인 어떤 그런 협상을 통해서 강동 육주를 보통 알고 있는 강동 육주는 압록강 인항이 280리를 우리 고려에게 양보를 했죠. 그 뒤에 2차서부터 6차까지 전쟁을 거쳐서 꾸준하게 강동 육주를 반환하달라고 강동 육주를 뺏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런가? 왜 6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거란은 왜 강동 육주를 차지하려고 했느냐? 그 육주의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무엇이길래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뺏으려고 했었느냐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 요하 근처에 알고 있는 육주의 어떤 그 경제적인 가치 땅, 그런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요하의 옆에 있는 서북계 육주가 맞는지 아니면 압록강 이남의 어떤 육주가 맞는지를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 융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쟁을 일으킬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정쟁을 통해서 그 영역을 차지함으로써 일어나는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 경제적인 이득이 어떤 목적이 없으면 2차, 3차, 4차, 5차, 6차 전쟁을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거란도 많은 피해를 받았거든요. 거란의 병사들이 죽고 내부적으로도 많이 그런 불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쟁을 통해서 싸울 때는 그만한 그 땅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동 육주가 맞느냐 아니면 요하의 서북계 육주가 맞느냐는 지명의 비교도 기본으로 하지만 서북계 육주의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나인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역사 지리 지명으로 볼 때요. 고려사 지리지에 철주는 본래 고려의 장려연도로 동산이다 했다. 이때의 동자는 또 철자는 철이 많이 나오고 동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동산, 철주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사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요사에 동산에는 요나라, 동주, 진안군이 있는데 본래 한나라 시기에는 양편이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시야가 있다. 남유시야. 아주 이게 한자가 명확합니다. 남쪽에는 유라는 것은 동사입니다. 뭐가 있냐? 시야가 있다. 남유시야, 북유청하. 북쪽에는 청하가 있다. 서유 요하, 서쪽에는 요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철주의 위치를 이렇게 명확하게 남쪽으로는 시야가 있고 북쪽으로는 청하가 있고 서쪽으로 요하가 있다는 요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왜 요사의 내용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냐면 거란은 고려하고 전쟁을 한 상대국입니다. 상대국에서 전쟁을 한 그 국경,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명을 정확하게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전쟁할 때는 반드시 상대편의 어떤 지역의 지명과 위치를 알아야지만 전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사에는 육주의 위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고려사 지리제에는 생략돼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고려 때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우리가 요사와 금사, 더 나아서 이 원사까지 찾아보면서 고려사 또 고려사 저료를 같이 비교할 때만이 역사지리 지명을 명확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이 자료를 그림으로 제가 그려봤는데요. 동요하고 서요가 이렇게 갈라졌다가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요하로 내려오죠. 요하로 내려올 때 구하가 있습니다. 청하, 시하, 사하, 범하, 그래서 혼하가 있죠. 그러면서 요하랑 같이 합쳐지는 요하의 수계가 위와 같이 청하, 시하, 그다음에 사하, 범하라고 하는 강들이 있습니다. 그때 남쪽으로는 시하, 북쪽으로는 청하, 서쪽으로는 요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은 지금 현재의 개원 또는 중고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어떤 그 선행 연구는 우리 남주성 선생님이 먼저 하셨는데요. 요걸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개원 또는 중고진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통주를 동주라고 하는데요. 이 동주에 이르자 고려의 장군 강조가 병사를 셋으로 나눠 우리 군사에 대항했다. 근데 우리 군사는 요사는 우리 군사로 표현하니까 우리 군사에 대항하였다. 한 부대는 동주의 서쪽 편으로 새 강물이 모이는 곳에 응거하여 강조는 그 가운데 진영에 머물렀다. 강조는 이제 강조의 변이라 가지고 강조가 목종을 시해하고 현종을 옹립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강조는 거란을 멀리하는 외교를 정책을 이렇게 시행을 하니까 그런 강조를 몰아내려고 거란에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일으키는 그 군사를 할 때 강조가 어디 보면 본문을 보시면 동주에 이르러서 고려 장군 강조분 병위 삼위항 아군, 그러니까 이 병사를 나눴는데 삼으로 나눴다는 겁니다. 위라는 것은 모문서로 이렇게 했다. 그런데 무엇을 했느냐? 이 항 아군, 우리의 아군 거란군에 대항하게 하는 것으로 이게 모였는데 그 한 부대는 군영이죠. 일령우 주서 이렇게 동주의 서쪽에 위치했고 삼수지해 세 개의 강물이 모여 있는 곳에 운거했다라고 하는 명확한 위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요, 요소의 문장은. 그러니까 여기는 군사적인 전략, 군사적인 어떤 그런 대항하는 위치를 요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조는 거기중 그 가운데 있었다. 중군에 있었다는 거죠. 부대를 세 개를 하는데 그 한 부대는 바로 이 물이 모이는 곳에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바로 동주의 서쪽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지금 먼저 선행 연구를 하신 분에게 보면 강동 육주설의 통주에는 새 강물이 모이는 곳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압록강 이남의 강도의 이 강동 육주설의 통주, 바로 이제 선주라고 하는데요. 고려사에는 선천에는 새 강물이 모이는 곳이 없어요. 위치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러면 이 새 강물은 뭐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요하의 수계에 청하, 그다음에 사하, 시하, 범하 이런 것들이 같이 요하하고 합쳐져 있어요. 그 합쳐지는 그 세 개의 강물이 모여 있는 지역은 바로 동쪽의 중고진 또 평정보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 삼수지해라고 하는 세 강물이 모여 있는 곳에서 강조의 군대, 고려의 강조의 군대와 싸웠다고 하는 사실 하나 이렇게 위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전쟁의 어떤 위치를. 그 전략적으로 이 위치를 설명하는 위치는 요사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동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철주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이러한 내용이 논문에 보면 귀주도 마찬가지고 또 곽주 모든 위치를 이렇게 비교해서 고려사 전료, 요사와 비교하면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그걸 생략을 하고 그러면 이런 이렇게 역사 지리의 지명을 우리가 비교하는 어떤 측면으로 요사에서 나온 그 지명이 맞다. 또 고려사에서 나오는 지명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역사 지리적인 관철도 있지만 또 뭐냐면 왜 그토록 거란은 강동 육주라고 하는 지역을 탐을 냈을까? 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면요. 이 동산이라고 하는 철주 동산에는요. 철과 소금 생산에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돌을 이렇게 보면요.
철 함량이 많아요. 그래서 철 함량이 많아서 돌을 놓고 이게 좀 지나면요, 캐서 지나면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돌을 캔 거를 이게 그 바위를 캔 다음에 좀 놔두면 산화가 돼서 붉게 됩니다. 붉은 돌이 돼요. 또 구리 함량이 많아서 산화가 되지 않는 돌이 있습니다. 보면 번떡번떡하죠. 그러면 옛날에 철을 만든다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무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원자재이죠. 지금도 원자재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 원자재를 어느 나라가 차지하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국력인데, 그런 국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철 함량이 가장 많은 돌이 동산, 철주, 그런 그 요양 근처의 상들에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자, 그걸 한번 우리가 또 요사야를 보면요, 요사야 권 60권 지29 식화지라는 그 책을 보시면, 신책 초년에 916년에 발해를 평정하여던 광주는 본래 발해의 천리부였는데 천리주로 고쳤으며 철이 많았다. 그러니까 앞에 철자를 붙으면요, 철이 많았다는 거예요. 동산, 철주 하면요, 철이 많았기 때문에 철주를 부릅니다. 이게. 그래서 천리주로 고쳤는데 이 철이 많았다. 그래서 쭉 내려옵니다. 동평형, 그 요양이죠. 그 요양시는 중량을 합니다. 쭉 나오고 설명하다가 철광석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어서 채련자 300호를 두어서 부세에 따라 철을 공납하도록 하였다라는 내용이 요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양 근처의 모든 산에는 철이 나오기 때문에 철을 공납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세금을 먹였다는, 거기서 이게 부역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이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부역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요사에는 식화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요, 쭉 내려와서요, 성종 태평 연간에 황하 북쪽인 음산과 요하의 원류에서 금관과 은관을 발견하고 갱야를 두어 체련하게 했다. 이때부터 천조의 말년까지 국가가 모두 그 이익에 힘을 얻었다. 제가 요사를 거란을 이렇게 제가 논문을 쓰면서 요사를 거의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니까 성종 태평간에 황하 북음산 그 요하지원, 요하의 그 원유, 상류란 뜻입니다. 상류에는 각득 그 금과 은의 어떤 그런 광석을 체련했다. 그러니까 거란이 왜 부국강병인 나라가 됐느냐? 요하 상류에 913년 그 경에 그때부터 뭐냐? 바로 채광을 했다는 거예요. 뭘? 금과 은을 채광했는데 그게 요하 상류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부국강병을 일으키는 그런 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왜? 금, 은이 나오면서 동전을 만들 수 있고 또 은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화폐 유통에 굉장히 활성화된 겁니다. 경제에 활성화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국가 경제가 굉장히 부국강병이 된 거예요. 거란이. 그러니까 그 요하가 탐이 나는 거예요. 요하 상류서부터 그 다음에 중류 하류는 고려가 점령했기 때문에 그 상류에서 내려오는 고려의 땅이었던 이 서북계 육주, 그 땅이 탐이 나기 때문에 계속 거란은 밑으로 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걸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무순에 보면요, 무순에는 동서로 6.6km, 남북으로 2km 정도의 지상의 탄광이 있습니다. 노천 탄광입니다. 이게 노천 탄광은 뭐냐? 길로자 이게 길에 나와 있는 탄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에 보시면 중국에 철로 가는데 막 이 산이 밑에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서 막 캐죠. 이 탄광을 노천 탄광인데 이 노천 탄광이 무순에 있어요. 무순. 이 무순의 노천 탄광을 채굴하기 위해서 바로 일본이 간도 영유권을 청나라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청일 간에 간도 영유권 핵심은 청나라가 일본에게 무순 연대의 탄광 채굴권과 만주의 철도 개석권을 보장하면서 일본은 청나라에게 간도 영유권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빠지고 제3자인 일본과 청나라에 의한 간도 영유권과 무순 연대의 광산 채굴권, 이것이 일청 간의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순의 노천 탄광은 일본이 조선으로부터 뺀 외교권으로 간도에 대한 소유권을 청나라에 넘기서면 같이 얻으려 한 중요한 에너지 자산이에요. 이 석탄은요, 고대로 가면요, 석탄을 토기 같이 조각을 해서 나오는 그런 옛날 그런 토기도 있습니다. 석탄을 바탕으로. 그럼 옛날에 석탄의 존재를 몰랐느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려 당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지금 더 자료를 찾아서 석탄을 제가 이제 지금 찾는 것은 요사를 뒤지든 뭘 뒤지든 뭐해서 석탄을 어떤 단어로 썼는가, 어떤 재료의 단어로 썼는가라는 것이 제가 궁금합니다. 만약 그 유튜브를 보신 분이 그러한 자료라든가 뭐 있다면 저에게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거란에서 그 석탄을 썼을 때 그 석탄을 무엇으로 표현했는가? 지금같이 석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무엇으로 썼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그래서 이 노천탄광 무술에서 나와 있고요. 넘어가서 이제 요동반도에 제가 이제 시간이 넘어서 이렇게 좀 더 넘어가서 요동반도에 중요한 항구가 있습니다. 영구항인데요. 영구항은 191의 해안선이 있습니다. 바닷가 안에 염분이 충분하고요. 둘째, 남서풍과 북동풍이 불면서 따뜻한 날씨가 지속됩니다. 셋째로, 동쪽은 구름과 산지에 있어서요. 무성한 산림이 대량의 목자가 있어서 해염, 이 소금물을 끓여야 되거든요. 끓여서 소금이 나옵니다. 물을 증발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좋은 염료를 나오고, 그리고 요동반도를 거기에 있는 그런 그 강이 발해만 흐릅니다. 영구항인데요. 이 영구항을 비롯한 요동반도에서 경세 세문편에 권 358권에 기록된데요. 요동 지역에 생산된 소금 총량이 300만 건입니다. 300만. 377만 4,713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명청 시기에 이런 이 소금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 이전 시기에는 없었느냐? 그 이전 시기에도 소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요동반도가 바로 철과 또 콩과 소금, 좀 있으면 콩을 얘기하는데 그런 생산력이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반도를 차지한 나라가 국력이 크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요동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동을 차지하기 위해서 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요원하다 그러잖아요. 요 나라의 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요동반도의 요와 요하의 요입니다. 이렇게 요수의 요자. 거기까지 가서 돌아오기 힘들다. 왜? 거기를 지키기 위해서 고려에서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야. 고구려에서. 요원하다. 너무 멀다. 그게 요 나라에 가서 요원이 아니라 요동반도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함흥차사같이. 그 요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이 동북면의 콧개문이 대량으로 연구해서 일본으로 운반된데요. 제 논문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전부 일부를 말씀드리면, 영구에서 콩이 엄청나게 그 항구에서 생산되는데, 콩을 하고 나면 콩 깻묵 있잖아요. 그 깻묵을 일본으로 이렇게 수출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 콩이 왜 중요하냐면, 콩은 말의 사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이에요. 말은 고기를 안 먹고 콩을 먹습니다. 콩을 통해서 단백질 섭취하기 때문에 이 전투마 이런 일반 말이 아니라 전투말은 콩을 먹이는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 전투마의 말을 기른 강이 어디냐? 압록강이었다는 거예요. 압록강. 그 압록강은 사실 요하라는 겁니다. 지금의 압록강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송태종은 거란과의 전투를 위해서 하동, 협서, 등주 등에서 전말을 구입했습니다. 전투말을. 등주에서 차들인 말들을 대부분 압록강 유역에서 여진에서 구입했는데요. 이 송진종 때는 여진이 송의 말을 연간 1만 피를 보냅니다. 연간. 그러면 연간 1만 피를 뭘로 보냈냐? 육로로는 보내기 어려워요. 왜? 육로로 보면 거란이 방해하고, 육로는 너무 멉니다. 그러면 육로로 보내지 않고 어디로 보내느냐? 이런 말시장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철령에 개원에 이런 말시장이 있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말이 많이 썼던 거는 그 증거를 하는 말시장이 있는데요. 이 철령 무슨 개원지거는 지금 이제 선행연구로 김영섭 그 박사님이 하신 그 선행연구에 이렇게 출처가 있는데요. 초원지대와 내륙 산간지대 나눕니다. 그래서 내륙 산간지대가 철령 무슨 개원 지역으로 나눠서 철령 무슨 개원 이남에는 저렇게 내륙 산간지대이기 때문에 말을 몇만 피를, 몇십만 피를, 100만 피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지대가 아니에요. 말은 하루에 달리는 그 지역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말이 갔다 오는 동안. 그럼 그런 전투말로서 말을 이렇게 놀르면 아예 한 영역을 이렇게 그렇게 그 큰 지대를 놓고 가면서 하는데, 말은 약 하루에 18리터에서 55리터를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건초를 약 9kg, 5kg에서 9kg의 건초를 먹습니다. 그러면 건초를 나오는 곳이, 그럼 압록강 이남에서 가능하느냐? 건초가 생산되려면 늪지대에 돼요. 아니면 이런 콩, 수수, 조 같은 거를 많이 하죠. 그런
대가 나와야 됩니다. 이 쌀 같은 쌀 그런 이렇게 벼같이. 근데 이런 설령 무슨 개원 그 북쪽은요 콩, 수수, 조, 옥수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남은 그 먹은 남은 그 건초를 다 말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몇십만 마리의 말을 키워서 여진족이 1년에 1만 필씩이나 송나라에 이게 수출하려면 만 단위 말을 수출하려면 몇십만 단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논문에 이게 말씀드렸지만 몇십만 단위 말을 거란이 뺏었어요. 한 20만 필을 빼서 그걸 100만 필로 이렇게 그렇게 양육합니다. 그러면 그 100만 필을 양육하는 곳이 어디냐? 절대로 이게 압록강 지금 현재 북한의 압록강에서는 100만 필을 이렇게 양육할 수 없습니다. 유화라고 하는 압록강에서만이 그 말을 양육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지금 결론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면 이런 말들이 간 곳이 어디냐? 항로인데요. 항로가 요동반도에서 산동반도로 가는 항로가 있습니다. 요동반도의 대련에서 산동반도의 등주로 가는 항로를 A1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요. 북선 항로 A1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예성강에서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북선 항로로 가는 A2 항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옹진반도에서 직접 서해 방로로 가는 서해 항로가 있어요. 서해 항로. 저쪽 북한 저기 중국 입장에서는 동로죠, 동로. 그리고 남로시가 있습니다. 서해 비로와 남로시는 초기 고구려를 지나서 중기 후기를 갈수록 이 거란과 요나라와 금나라의 압박에 의해서 영역을 뺏기면서 서해 비와 남로시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남로는 한 달 걸려요, 항로가. 그리고 풍파로서 많이 이렇게 파손됩니다. 그게 자료에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북로 A는요, 이틀이면 갈 수 있습니다. 보시면 대련에서 묘도 군도를 통해서 가는 길은 120km입니다. 이틀이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북선 항로로 이틀이면 갔다고 항로의 사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틀을 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남선 항로나 우리로 얘기하면 서로로 가서는 이틀을 갈 수가 없어요. 이틀을 갈 수 있는 항로는요, 2, 3일을 갈 수 있는 항로는 바로 북선 항로입니다. 이 북선 항로를 통해서 위로 발해 고성을 갔다는 게 가탐의 도리입니다. 제가 논문에서 설명을 드린 가탐의 도리기는 하나는 발해 왕성으로 가고 하나는 경주 왕성으로 간다는 문장입니다. 굉장히 난해해요. 이 난해한 문장을 그래도 이 문장 두 개를 끊어서 하나는 발해 왕성으로 가는 거고 하나는 발해 왕성, 하나는 경주 왕성으로 간다고 하는 거를 처음에 이제 얘기하신 분이 우리 복기대 교수입니다. 인하대. 제가 가탐의 도리기를 몇 번 읽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다가 최근에 제가 논문을 이게 정립하면서 가탐의 도리기를 다시 제가 이제 한문을 통해서 그 문장을 다시 해석했습니다. 제가 한의사 보니까 저 한문을 좀 약간 익숙해서요. 그 원문을 보면 바로 이게 북선 항로와 동선 항로 두 개로 가는 항로였다는 것을 가탐 도리기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 항로를 통했기 때문에 1만 필을 여진족이 송나라에 수출했고 송나라에 수출한 여진족이 다시 전투마돼서 거란을 침공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거란의 성종은 10년 동안 여진족을 정벌합니다. 그리고 여진족이 키웠던 20만 필을 다 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그러면 여진이 길렀던 말의 강은 압록강은 바로 유화압록강이다. 지금 논문의 유화압록강하고 북한의 압록강, 한자는 물수변의 압록강은 유화고요. 실사변의 압록강은 북한 압록강인데 요사에는 실사변의 압록강은 없습니다. 물수변의 압록강만 나옵니다. 그것은 유화입니다. 유화를 압록강으로 그 당시에 호칭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거란의 1차, 2차, 3차 이게 그런 과정인데요. 자, 넘어가서 결론만 거의 다 시간이 되니까 거란의 2차 침입 전쟁 경로인데요. 이거를 제가 다 이게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여기에 보면 11월 의류에 쭉 나오다가 병술, 옛날에는 이 사료에는 반드시 60갑자를 썼습니다. 갑자, 울제, 병인, 정명, 무진기사, 경운, 신미, 임술, 개 쭉 나오는데 병술이라는 날짜에 이게 전쟁 기록이에요. 요사에 병술인데 고다임 나오는 게 뭐냐? 병술, 정해, 무자. 그러면 이틀 뒤입니다. 무자에 바로 동주, 곽주, 귀주
영주를 모두 항복시켰다라고 하는 밑에 문장 두 번째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자일이에요. 그리고 무자 다음에 무자, 그러니까 처음에서 병술, 정예, 무자 이틀 뒤죠. 무자 다음에 기추, 경인, 신묘 3일 뒤입니다. 그러니까 5일에서 6일 동안의 전쟁 기록이에요. 이 요사에. 신묘일에 왕순이 견사 사절을 보내서 상표 위에 올리면서 청하건대 내가 족은 왕이 가서 인사하겠다. 옛날에는 그 항복이 어떤 그런 표시로 하겠다 했더니 허지 성종이 허락했다라고 하는 바로 이제 전쟁 기록인데요. 이 전쟁 기록을 현재 이 전쟁 기록을 지금 얘기하는 강동 6주로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강동 6주를 보면요. 현재 압록강이 바로 이제 그 얘기하는 압록강이니까 북한 압록강 강동 6주에서 그러면 거란군이 압록강을 와서 동주, 곽주, 귀주, 영주를 항복을 시켜요. 그래서 왔다가 다시 노고달령 위에 보면 아까 원문에 보면 한 가지 쭉 나오다가 지 어디냐 어디에 도착하느냐 하면 바로 지 노고달령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지 노고달령 하지만 누가 소배합이 지 노고달령 우 적병 전폐지 신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문을 넘어가세요. 그러면 지라는 선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곽주, 영주, 귀주 거기를 지나서 어디에 도착했느냐? 노고달령에 소배합 군대가 도착했어요. 이 전쟁 일주입니다. 그러면 직진을 한 거예요. 근데 현재 강동 6주 요 전쟁 경로로 보면 동주, 영주, 귀주를 항복시키고 다시 거꾸로 후퇴해서 노고달령을 하니까 고려에서 항복했다는 거예요. 아, 이런 전쟁 경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요사에서 정확하게 고려하고 우리 자기들 거란군하고 싸운 전쟁 경로가 곽주, 귀주, 영주를 항복시키고 그 다음에 노고달령이 도착했다니까 고려의 왕순이 항복했다. 근데 이거를 현재 강동 6주 거기 지역에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강동 6주를 지난 다음에 다시 거꾸로 후진을 해가지고 노고달령에 갔더니 항복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전쟁 역사사에 이런 말이 안 되는 전쟁 경로를 그 요사에서 밝힌 거예요. 왜 그러냐? 한반도 이남에 강동 6주를 다 집어넣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왜곡시키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 경로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서북계 6주를 보면요. 요하 옆에 있는 서북계 6주 그 땅을 이렇게 보면 노고달령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일직선이에요. 그리고 이 거리는 5일 정도 왔다가 5일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왜? 여기는 산간지대가 아니고 평야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달려와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까 보신 여기는요 산간지대예요. 여기는 한 달 걸립니다. 한 달. 한 달 걸려도 전투가 어려운 곳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뭐 자비령이 뭐 개경이다, 뭐 이렇게 청주다, 평산이다 이것도 의주왕이 간 그 여행 경로를 따지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로였다라는 걸 하고요. 자, 뭐 이런 쭉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이렇게 옛날 고인들도 보면 강동 6주에는 고인들이 없어요. 근데 요동반도하고 요하 서북계는 고인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국경에 어떤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살기 좋은 곳에 고인들이 많습니다.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강동 6주 추정 지역은 살기가 어렵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들이 나오진 않고 바로 요하 서북계와 요동반도에 많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상 이제 이게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더 이제 할 내용은 마치고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8,500만 대한국인 여러분, 대한 역사문화 광복 대장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